실력 데이터로 정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고양이 집사 있고 그리고 뭐 사극 최다 출연. 사극 최다 출연. 근데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나쁜 남자도 있고 사랑꾼도 있고 삼각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소시오패스가 있고 또 고양이 집사가 있고 약간 좀 키워드가 하나로 안 모이는 그러네. 느낌이 있어요. 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 힌트가 있어요. 네네. 최근에 사실 수능을 치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네. 환국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한국이 네. 뭐예요? 그거 보고 저는 한국인 줄 알고. 근데 오탄 줄 아셨어요? 한국 뭐예요? 국자가 판국이에요. 판이 바뀌란 자, 뒤집혔다, 판세가 뒤집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자, 오늘은 진짜 사극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바뀌었다. 네, 장희빈의 남자로 유명한 숙종입니다. 숙종. 숙자가 뭐냐면 네. 굉장히 그 대단한 한자를 가집니다. 네. 우리가 숙청할 때 아, 그 숙자예요? 숙자입니다. 예. 무슨 숙초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싹 이렇게 가르베이가. 이렇게 한다는 의미죠. 숙종의 여자들은 모두 다 소설의 주인공이 되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거나 영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혹시 떠오르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 장희빈. 장희빈 네, 너무 너무 유명한, 장희빈. 그쵸? 그거 이외에도 소설로 인연왕후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난 드라마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이라고 하는 아, 드라마. 동이 알죠? 한효주 씨, 유명한 네. 드라마. 한효주 씨, 그렇죠? 네. 맞아요. 모두 다 숙종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많이 사실 사랑하시네. 드라마나 영화가 제목이 숙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보다 맞아요. 사실 타이틀롤은 장희빈이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인연왕후거나 아니면 동이거나. 네, 동이거나. 장희빈 하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딱 있지 않아요? 그 사약 먹는 거. 아 맞아요. 사약을 또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막 때려보시고 막. 발악을 하면서 맞아요. 네. 집어 던지면서 먹는 장면이잖아요. 실제 정사기로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는 사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숙종이 자살하라고 하는 비만기를 내려요. 아, 그래서 조용히 자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사기록은 끝나게 되는데 장희빈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죽임을 당하게 됐던 이유가 첫 번째 설록화에 있습니다. 아, 저. 제가 요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네? 와봤는데요. 어떻게? 요거요. 근데 저건 너무 귀엽다. 뭐를 하려고 만들었냐면 장희빈이 자기의 사랑의 라이벌이었던 인연왕후를 저주하려고 만들었던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아, 네. 이런 인형을 만들었다 요사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저주가 너무 많았어요. 벌레끼리 서로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한 놈이 살아남으면 얘를 짓이겨서 음식에다가 타서 먹이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네. 눈 찌르고 찌르고 심장 찌르고 하는 이런 동종주술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뭐 공중은 암투는 어느 왕조에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드라마상에서 배운 역사로는 정말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저렇게까지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들 많이 알고 네, 계시지만 그렇게 그렇죠. 단지 질투 때문이면 우리 설록에서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어. 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장희빈과 인연왕후. 과연 이 두 사람은 정치적 라이벌인가, 사랑의 라이벌인가? 표에 보듯이 예. 장희빈은 숙종보다 2살 누나입니다. 그에 대당되는 인현왕후는 숙종보다 6살이 어리십니다. 그러면 인연왕후랑 장희빈이랑은 8살 차이네. 맞아요. 적지 않은 언니네, 언니. 하차원이신데. 성숙한 여성상으로서의 장희빈. 장희빈.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왕후로서의 인현왕후. 이게 대당되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꼭 이제 알아야 되는 인물이 당시에 장희빈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숙부가 장현이라고 하는 숙부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당 중에서는 남인당이랑 손을 잡고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나라의 인삼을 몰래 팔아서 돈을 축적한 일로 이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는데 풀려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려났냐면 딸이 이제 궁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보력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아름아름 풀려난 일이 있어서 아 궁녀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가 엄청난 권력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별로 계속 가장 엄청난 미녀였던 장희빈을 궁녀로 넣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한눈에 또 숙종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가족의 등살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계획적으로 입성한 두 여인인 거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남인당이랑 서인당이 서로 권력을 장악해보려고 쟁취를 하려고 눈치를 보는데 서인당은 야 우리 쪽은 인현왕후야 이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남인당에서는 우리는 천하일색의 장희빈이 있어. 숙종의 마음은 어디를 가 있는데 어디를 라고 써야지? 하는 상황에서 장희빈한테 이 일개 궁녀한테 숙종이 마음이 가 있는 거를 보니까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명성왕후요? 명성왕후. 왕후. 네, 황후가 황후 아니고 아니고. 왕후.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명성왕후라는 그 숙종의 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의 신경질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또 인현왕후랑 똑같이 서인당 쪽 사람인 거예요. 같은 쪽이네. 명성왕후는 나중에는 장희빈을 궁궐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숙종이 다시 장희빈을 궁궐로 불러들인 거죠. 찐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진짜 못 잊어가지고 다시 아유, 부른 숙종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숙종은 그래요? 로맨티스트가 아니에요. 정적 라이벌인 인현왕후가 다시 데려오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정신 사료에 차려. 입각해서 좀 보수적인 추정을 좀 하자면 인현왕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임금의 은총을 받았는데 저렇게 민가에 있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불러들이는 게 낫다. 임금을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을 굉장히 높이면서 자기를 좀 같이 높이는 그런 좀 정치적인 말을 했었던 거죠. 루시가 그래도 약간 깔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와이프고 아, 맞아요. 너같이 미천한 사람이 뭐 어디 나랑 그게 같겠어? 약간 맞습니다. 이런 게 깔려 맞아요.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라도- 그냥 라이벌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사실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이때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예, 장희빈이 일개 궁녀 출신에서 무려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핵심인데 어떻게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유일한 인물인가? 어떤 공이 있었을까? 맞춰보시겠어요? 승은을 입고 아들을 생산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거의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초고속 승진을 해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6급 공무원에서 2년 만에 1급 공무원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승진을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궁궐에 돌아오자마자 숙종이 너무나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에 종사품의 수건의 자리에 올려줘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궁녀가 만약에 승은을 입으면 승은상궁이 되는 거지. 아니 바로 수건의 자리로 올려준다고? 야,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건으로 올라가려면 승은을 입고 플러스 임신까지 해야 되는데 임신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수건의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진짜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 거죠. 예. 그죠? 근데 여기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부릴 수 있는 노비가 100명이 생깁니다. 100명. 100명의 배정이 아, 노비들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나 뭐 할 일이 뭐 윷놀이 하나요? 뭐. 와.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임신을 했잖아요. 이 회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종 이품의 수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수기. 되고요. 근데 그 아이가 아들이네. 아들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일품의 빈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초고속이네요, 완전히. 아무튼 뭐 거기서 탁 승진의 키포인트는 아들이었네요. 그게 사람이라면 정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기록을 보면요. 재입궁을 해서 중전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장희빈이 와서 좀 굉장히 악행스럽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인현왕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속이 참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장희빈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중전이 뭔가를 시켰을 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희롱을 했는데 이 기록이 그래요. 희롱이요? 희롱. 그렇죠. 희롱. 야 아마도 나 잡아봐라 이런 거를 하는 상황. 수위가 높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희빈이 그것을 피해서 가다가 중전 앞에 갑자기 뛰어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중전의 기색을 살폈다.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장희빈을 불러서 물론 이때는 희빈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불러서 회초리를 칩니다. 아, 회초리. 잠깐만. 동생 아니 8살 동생 아니었어요? 글쎄, 그러네. 진짜 기분 나쁘죠. 아무튼 뭐 아무리 뭐 서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8살이나 언니를 불러서 종아리를 걷게 한 다음에 이걸 치는 거는 야. 근데 이제 약간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이 계급 사회에 이 물을 흐리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장희빈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그런 본인의 그런 파워 플레이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이 장면 놓고 보면 장희빈이 조금 맞을 짓을 하지 않았나. 하긴 했죠. 저 회초리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수건에 책봉돼요. 그러니까 저 때는 사실은 빈이 아니고 나인의 상태. 나이 궁녀죠, 궁녀. 네. 그걸 생각해보면 더 괘씸한데. 그러니까. 이게 국년대. 그렇죠. 회초리가 아니라 때려 죽였어도 사실은 사실 할 아무 일이 말이 없을 없네요. 상황이었죠. 그러면 사실은 왕후를 폐위하는 데에서는 진짜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현왕후 폐위의 명분이 뭐였냐면 네. 과거에 인현왕후가 꿈 얘기를 했다. 꿈에 장 씨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장 씨가 네. 옛 전생의 짐승이었는데 전하가 쏴 죽여서 원한을 안고 태어났다라든가 아니면 꿈에 선왕과 선후가 나타나서 나한테 장 씨하고는 자손이 없을 겁니다. 이런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저주 같은. 네, 폐비의 구실이에요. 진짜로. 일종의 그 본인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왕의 말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이제 후궁이 왕비가 되고 맞아요. 그렇죠. 왕비가 서민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현왕후 입장에서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맞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심 강한 여성이. 우리 사대부 집안에 진짜 우리 진짜 집안 너무 잘 나가고 내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였을 때 안 와요. 그렇지, 자존심 있지. 좀 멋있었어 방금. 예. 그러니까 거절해서 왕이 불렀는데 안 가. 그렇죠. 오. 왕명인데도 안 가. 예.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행위를 3번을 합니다. 3번이나 네, 거절 동양에서는- 2번 당해요. 네, 3세번이죠. 그래서 숙종이 보낸 그 초청의 말들은 거의 반성문에 가깝습니다. 아 진짜요. 이 반성문 이걸 한번 김종민 씨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눈 감고 몰입하면서 절절하게, 들어보시죠. 네, 네. 절절하게. 처음에 권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여러 해 동안 어렵고 괴로움을 맛본 것이 다 내 허물이다. 왕이 자기가 덕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드물죠. 그 부분은 사실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임금이 덕 없으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건 의미가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근데 내쫓을 때는 진짜 집안에 먹을 것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가 그 정도로 쫄쫄 굶길 정도로였고 신하들이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도와주자고 좀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냉혈한에 가까운 사람일 그러네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인현왕후를 숙종이 불러들임으로 해서 일어나는 국면 전환이죠.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돌아와 놓고 인현왕후는 환궁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원인을 알 수 없고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뭐 스트레스, 우울증, 마음의 병 아마 그때 궁에 오기 전부터 벌써 화병 같은 거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